가을 반등장, 그나마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번 조종장 후에 반등이 일장 춘몽처럼 끝나고 또다시 세게 급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 그럴 수 있죠. 위로든 아래로든 지금 시장이 다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실전적인 관점에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토크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종합해서 자,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요, 증시토크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반등 그나마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죠. 주가지수가 24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지난 여름에 반등했던 부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9월의 급락장 상당 부분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반등이 제법 컸는데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모양이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너무 날카롭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다시 뭐 어떤 외부적인 악재가 발생하면 또 이렇게 확 꺼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할 만합니다. 특히나 아직 완전히 바닥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안도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이 뭐 이렇게 상승하고는 있긴 한데 또다시 2200포인트 가서 바닥을 다시 확인할지 아니면 그거마저도 훅 꺼트릴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손 들어보세요. 제법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전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증시토크를 통해서 파편으로 이야기 드렸던 것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 넘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언급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산배분 전략 쓰시는 분들은 한번 리밸런싱, 비율을 다시 주시는 리밸런싱 한번 하시는 거 어떻겠느냐. 혹은 자산배분 전략 없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 마음 편해졌을 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주가지수가 2200포인트일 때는 정말 뭐 세상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는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거의 주가지수가 10% 가까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쯤 되면은 저 때에 비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죠. 그리고 저 때 주가지수가 2200포인트를 깨트리면서 내려가던 9월 말 대비해서 주식자산의 평가 금액이 조금 더 커졌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만의 자산 배분 비율, 다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딱 한번 이렇게 싹 봤더니 주식 비중이 조금 더 큰데,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중을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맞추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야, 손해보고 있는데 무슨 자산 배분 전략이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이해합니다. 왜 자산 배분 전략을 설정 못 하십니까? 손해보고 있어서 자산 배분 전략 여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계시지만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9월 말에 주가지수가 2200포인트 위협하던 그때에 비해서 좀 투자 심리 측면에서 좀 마음의 안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때쯤에 뭐 큰 비중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산 배분 전략, 그 고민해 오셨던 것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지? 이러한 고민을 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이 자산 배분 전략을 시작하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자산 배분 전략을 리밸런싱하고 혹은 없는 분은 세팅했다.
하신다면 여기서 주식 시장이 갑자기 또 2200포인트 위협할 정도로 내려간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겠죠.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가면 그래도 주식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실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이 정말 하락해서 주가지수 2200포인트까지 내려가고 혹시 그 이하로 내려가면 어떡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별이 5개인 고민이실 겁니다. 자,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2200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간다 한다면요. 코스피 시장 PBR은 0.8배 미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0.8배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 IT 버블 깨지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있었던 2000년 초반 증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쇼크가 진행되던 뭐 그 중간 과정 그 수준이 시장 PBR 0.8배예요. 즉 0.8배에서 주식 시장을 봤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저 시점은 오히려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평가를 받는 위치입니다. 즉 시장이 절대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역부터는 제가 정말 잔소리처럼 이야기 드리는 트램펄린 효과 소위 방방이 이펙트 떨어지면 방 하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물론 트램펄린 효과가 지금의 전 세계적인 긴축 과정에서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이런 트램펄린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방 경직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지수 2200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갔다 한다면 또 한 번의 리밸런싱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앞 페이지에서 리밸런싱한 것은 일정 부분 주식을 간접적으로 파는 거죠. 셀 하이 간접적으로 좀 파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이 2200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은 요거는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것을 일부 빼서 주식을 사게 되죠. 그러면 간접적으로 사게 됩니다. 저가에 buy low and sell high 이것을 반복할 수가 있게 돼요. 주가 지수가 조금 높은 수준에서는 간접적인 고가 매도, 주가 지수가 낮아졌을 때는 간접적인 저가 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 많은 분들이 극적으로 생각하는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 뭐 몰빵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극적인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저렇게 간접적으로 일부의 자금이라도 왔다 갔다 조절하는 정도만이라도 움직이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주가 지수가 제자리를 맴맴 돌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고가 매도, 저가 매수가 반복되면서 이상하게 평가 금액이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화면상에 가상의 주가 지수가 이렇게 와리가리 움직이고 있는데요. 청색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50대 50이라는 자산 배분 전략으로 해서 한 주기마다 리밸런싱을 반복하는 거고, 그리고 가상의 주가 지수는 반토막, 더블 상승, 반토막, 더블 상승, 요게 반복되는 겁니다. 요게 가만히 주식을 들고 가만히 방치하면요, 그냥 제자리지만 리밸런싱을 반복하게 되면 앞서 언급드린 간접적인 저가 매수, 간접적인 고가 매도가 반복되면서 여기에 이제 작은 이익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익이 귀신처럼, 도깨비처럼 만들어져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다? 클로드 셰넌. 클로드 셰넌이 이제 정량적인 투자를 연구한 유명한 분 있거든요. 흑백 사진이 많습니다. 좀 오래된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분이 발견했다 해가지고 셰넌의 도깨비라고 합니다.
뭐 저분이 주식 투자도 잘했지만, 뭐 전자공학에도 예, 엄청난 업적을 만드신 분이에요. 뭐 0, 1 이런 비트 단위 있잖아요. 이런 개념도 저분이 예, 세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예,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간접적인 저가 매수, 간접적인 고가 매도를 위한 리밸런싱과 자산 배분 전략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어떻게 보면 예, 좀 냉정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별을 한 3개 정도 주겠습니다. 아니, 4개 하죠. 자, 뭐냐? 작년부터 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려온 이야기 중에 금리가 이제 상승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장주들은 그 이전 10년과 달리 박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너무 자주 이야기를 드렸더니 아유 뭐 그만하세요. 아유 또 뻔한 얘기하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댓글에서 달리기도 했었는데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예,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예, 그만큼 뭐랄까 그 근시안적인 이익을 만들지 못하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아주 뭐 먼 미래에 100년 뒤의 이익까지 현재로 끌어와서 평가받지만 그러지 못한 거예요. 금리가 워낙 또 높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올해 주가가 폭락한 성장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종목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겠고요. 한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에서도 엄청난 성장주로 예, 곽강을 봤던 예,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급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그 이유가 금리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는요. 성장주의 주가가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전 10년에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모멘텀이 있으니까 또다시 주가가 상승했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고금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서 하락 모멘텀이 발생하니 주가가 또다시 하락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물론 종목마다 틀립니다. 다만 성장주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 초반과 같은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2000년 초반에 코스닥 지수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때 당시 뭐 금리가 다시 뭐 확 올라간 거는 2005년 돼서였어요. 그런데 2000년 요때 성장주가 워낙 고평가된 부분이 많았었다가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하락 모멘텀이 발생했는데 그 후에 코스닥 시장은 이게 주가 지수가 2000년에만 5분의 1 토막 났거든요. 이 하락 모멘텀이 회복되지를 못하고 계속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좀 과하게 평가하자면 10분의 1 토막까지 코스닥 지수가 하락했어요. 2004년 중반까지요. 자, 이러한 흐름, 성장주의 모멘텀이 완전히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가면서 투자자들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탈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 여기에 금리까지 높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자분들은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좀 냉정한 생각 내지는 포트폴리오 일부 재편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지금 시장에서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예, 또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양쪽이 다 열려 있습니다. 양쪽이 다 열려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아래쪽으로 갈 이유, 긴축에 대한 우려 있죠. 그리고 상승의 이유, 시장이 지금도 싸요. 지금도 싸고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예, 지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 되어 있어요. 모든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고 예, 오리무중 상황이에요. 오리무중.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앞서 언급드린 이야기들, 전략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현실 속에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아무런 전략도 없이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예, 눈앞에 안개만 보이고 있다 보니 소리 꽥꽥 지르고 공포에 떨고 막 너무 두려우니까 막 뛰어다니고 그런데 오히려 예, 오히려 전략을 갖추신 분들은 빠르진 않더라도 천천히 더듬 하면서 앞으로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개가 걷히고 나면요. 전략을 갖추고, 예, 그게 완벽한 전략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략을 갖추고 조금씩 앞으로 가신 분들은 안개가 걷힌 후에 뒤돌아보면 저기 멀리, 예, 그냥 공포에 빠져가지고 뛰어다니던 투자자들이 정말 저 아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싶은데 본인은 제법 높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시장이 하락해서 손실이기 때문에 난 전략을 갖출 수 없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자산 배분 전략이라도 지금 당장, 예, 오늘 밤중에라도, 예,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예, 주식 투자 전략에 관한 저희 유튜브, 예, 재생 목록이라고 한다던가요? 여기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